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7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함께하는 사람, 부부일 수 있고 연인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동반자로서 언약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동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어떤 수치, 서로 규칙 이런 부분을 정하자면 한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세 번째는 이제 정리,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이건 응원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아침에 새로운 새 아침을 맞이했을 때 잘 잤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간의 응원의 얘기. 서로 오늘 힘내자. 오늘 하루도 정말 멋진 날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이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좋았던 기분은 저녁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아침에 서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기분, 언쟁,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하루 왼종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응원, 좋은 얘기, 좋은 기분으로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중간이라고 했는데,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하루 이제 일과 중에 서로가 이제 떨어져서 있는 시간. 대체적으로 이제 부부지만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일을 영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로 이제 점심시간 때, 거기가 이제 중간 지점. 그래서 이제 식사, 밥을, 먹었냐, 이거 체크부터. 아니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뭘 먹을지 포인트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이제 응원의 메시지죠. 응원이 이제 중간에 뭘 먹었냐 이제 서로 격려, 힘내라. 자, 오전에 어떤 일과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 힘들었구나. 수고했다. 자, 오후 일정 남은 것도 점심때 맛있는 걸 먹고 힘내서 마무리하자 등등 이런 중간에 이제 격려, 그리고 부부나 연인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알리고 싶고 슬픈 일이 있으면 이것도 걱정이 돼서 서로 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희비가 교차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 안에서 좋은 일도 있고 조금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 그거는 결국 부부 이제 동반자나 연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듣고 힘내자, 격려하고 그런 말 한마디가 또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정리하는 부분. 이제 하루 일과주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든 상황에는 서로가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아픈 데가 팔다리, 어깨, 무릎, 발목 어디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덩어리가 많이 간지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서로가 이제 아픈 부위를 만져주면서 서로 이제 보살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저녁 이후에 차도 한잔하면서 저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만져주는 부분. 이거는 서로 이제 보살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역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아파서 꽁꽁하고 그러면 아픈 거 본인의 그 아픔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옆에서 같이 마음적으로 아파해주고, 뭐, 이렇게,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뭐 할 때 진짜 옆에서 죽이라도, 물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그게 무진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잘 자, 좋은 꿈 꿔. 뭐 연애 때는 뭐 내 꿈 꿔,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사람 좋은 꿈 꿔, 편히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로가 서로의 잠자리를 봐주면서 자세 뭐 편히 잘 수 있게끔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수적인 거, 온도, 이런 게 체크해줘. 자, 그게 함께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루틴이라고 할까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76번째 얘기는 함께 사는 사람, 부부, 뭐 연인, 뭐 등등 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77번째 시간입니다. 자, 감정을 다스려라. 자, 노년의 건강이 웃음이라는 거, 웃음이 최고라는 거, 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인간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나 몸보다 이 감정이 메말라지는 것 같다. 자, 이런 걸 느꼈을 때가 빨리 늙어진다, 징조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감정이 메말라가는 이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웃음이 사라진다. 웃음. 재밌는 일이 없어진다. 즐거운 생각이 안 난다. 그냥 무의미 건조해지는 이런 거.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웃을 일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감정이 늙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눈물이 메말라진다. 이거 글쎄요, 저도 이렇게 눈물을 많이 뭐 우는 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가끔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억제가 안 돼. 한 번씩 이렇게 정말 훔치는 그런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늙었나 보다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감정을 표출을 해라 그러네. 감정을. 그래서 어떻게 눈물도 참지 말고 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울어야 늙음을 노년 건강을 더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 자체가 정말 이렇게 단순하죠. 뭐 아름다운 거 이런 거 뭐 사실 뭐 그림을 봐도 뭐 인형 뭐 이쁜 거 이런 걸 봐도 꽃을 봐도 별로 뭐 아름답다 그게 심취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뭐 꽃을 보면 막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잘해요. 색깔 봐 너무 이뻐. 이거 보세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돼. 관심이 없어 그런 건가? 아름다움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자, 그게 글쎄 감정을 되살려야 한다.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요. 표정. 정말 이 표정이 굳어진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아침에 면도를 하기 위해서 뭐 샤워할 때 이렇게 보면 표정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뭐 진짜 뭐 사나워질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표정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냥 무의미한 그런 표정.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분들, 노인분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좀 사나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몸이 야위어지면서 표정이 사나워진 그 표정을 저도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연상이 되네요. 왜 그럴까? 늙어가면서 감정이 메마르면서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는 그런데 사나워지더라. 예. 그래서 이건, 표정이 사나워지면 어둡고, 상당히 보기에도 느끼는 부분에도 그렇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되겠고, 눈물, 울 일이 있으면 그냥, 눈물, 샘물을 좀 바깥으로 표출하고 내는 게 낫겠구나. 생각, 단순하고 고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바라다 볼 때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은 밝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늙어가는 걸 주름을 돋고 이마에 주름이든 눈가에 주름이든 어떤 피부 반점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생기고 이러네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감정. 사람의 감정이 늙어가면 나중에 피부뿐만 아니라 이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는 게 첫째는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체력, 시력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나이를 먹다 보면 노화가 되죠. 그걸 막을 수는 없지. 근데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는 노력을 하고.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 이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게 건강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을 때 표정 관리, 그 다음에 감정 표출, 이런 걸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그나마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마음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편이에요. 정말 이게 내일 어떠한 일이 터져도 그냥 좀 느긋한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신경을 쓴다 해서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일은 덤덤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게 생각이에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덜 노화가 진행되는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생활해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유독 그래요. 저보고 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냐? 아이고 참 세상 편하게 산다.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후의 건강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강을 웃음이 최고다. 웃음.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7번째 얘기는 감정을 다스려라. 이게 노년의 노화의 건강을 억제시키는데 최고이다. 그 보약은 웃음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7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은 어버이날입니다. 자, 어버이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 우리 누구나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게 순리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동행이라는 두 글자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나이를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 하는 이런 일설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또 이제 손자들까지 보는 나이가 이제 저희들 또 또래의 나이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부모, 자녀, 손주 이렇게 다 인생을 동행하는 동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역할이 다르긴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함께 동행을 하는 동반자로 가족 단위 전체를 봐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언어는 무엇일까? 첫 번째, 웃음이에요.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과의 공통 언어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웃는 거, 스마일. 활짝 웃으면 아이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웃음은 어떻게 해요? 동행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기본이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그래야 동행의 동반자들이 더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가족 간의 이제 동반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라는 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정말 슬퍼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감정이 슬퍼할 때는 누구보다도 가족이니까 더더욱 슬퍼할 것이고 기쁘고 합격을 했다 축하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감정을 다해서 축하를 할 겁니다. 내 가족이니까 누구보다. 자, 그래서 감정을 풍부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념일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고 이런 게 다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방송 이후라도 저도 이렇게 좀 챙기면서 기념일 서로 가족들끼리 축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만큼 또 필요한 게 서로 간의 이해입니다. 이해. 이 표현은 다르게 또 얘기하자면 성숙된 가족. 이게 가족 간에 서로가 이렇게 보면 어쩌면 더 편하게 생각을 하다가 서로 간의 관계가 또 깨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서로 간의 관계도 정말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든 이해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동행을 하는 가족 동반자들끼리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행을 하면서 행복은 마음 그리고 행동, 표정인 똑같습니다. 사람이 말은요 거짓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과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이며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과 행동, 표정
그리고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해요. 특히 이제 가족 간의 동행, 동반자들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마음, 행동과 표정, 그리고 말까지. 물론 언행일치된 이런 마음이 다른 타인에게도 똑같이 대하면 더더욱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동행을 한다, 언행일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더더욱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웃어야 해요. 웃음이 많아야 돼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항상 표정이 온화하고 웃음을 줘야 그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고 평안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든 가족에도 가장 어른은 이해력이 넓어요. 커야 돼. 뭐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내 뜻대로 다 따라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력을 넓혀야 된다.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 마음, 어버이날 오늘 가족 전체의 어떤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조건 웃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행일치되는 그런 행동, 마음, 우리가 가족들 전체를 바라다 보면 정말 앞으로 더더욱 좋은 가족 구성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이제 부자.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글쎄요, 이 4가지가 아마 여러분들 완성이 된다면 정말 부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4가지. 첫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돈이겠죠. 첫 번째 돈.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건강과 취미. 이렇게 저는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이 돈은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잣대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쓸 수 있냐, 마음 편히 쓸 수 있냐, 그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만큼을 써도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냐. 그래서 첫 번째 부자는 돈을 어떻게, 얼마냐,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부자입니다. 시간 부자. 참, 직장 생활, 저도 직장을 다닐 때는 정말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 사이클에 항상 출근하고 업무 보고 퇴근하고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있고 이제 나중에 승용차로 이동을 해도 엄청나게 그 출근 시간에 시달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나도 좀 시간 좀 편안한 자유직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꿀떡 같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그때는 그렇게 촉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 내 시간이 좀 여유있게 내 스케줄대로 맞춰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 더 바빠져요. 더 시간이 없는. 뭐 거래처의 문제, 뭐 납품, 뭐 입고, 출고, 뭐 등등 해서 더더욱 시간이 없더라. 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부자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돌아다 보면 어쩌면은 그 시절이 더, 그립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또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시간은 내가 만들어서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친구 부자. 어릴 때 친구들, 그리고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서 만들어졌던 친구들, 그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또 친구들, 그리고 뭐 직장이나 뭐 동호회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친구들, 여러 가지 뭐 단체, 모임, 친구들이 많다는 건 정말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자. 그 뭐 비용에 따른 허용 가치성이라고 또 합니다만, 친구가 많다는 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한다는 건 정말 좋은 부자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 이뤘어요. 뭐 돈도 시간도 명예도 정말 많은 것들도 함께 합니다. 문제는 뭐냐? 네 번째, 진짜 이 네 번째가 어찌 보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부자. 진짜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돌봐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상을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도 병원을 간다는 걸 꺼려지고 제가 그래요. 제가 잘 안 가져요. 웬만하면 약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건강 부자 이건 정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미, 뭐 등산을 많이 가고 막 로프를 타고 산에 오르고 무리하는 거, 그거 전혀 저는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집 주위라도 하루에 20-30분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첫 번째 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친구들, 그리고 네 번째 건강, 그리고 취미. 예, 어떠한 취미를 가지는 게 건강에 도움, 활동적으로 하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만들어진다면 진정한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8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회, 상쾌, 통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7가지의 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편안하게 즐겁게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귀하고 좋고 정말 기분도 좋은 그런 음식을 우리가 찾아서 다니면서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부부, 그리고 뭐 친구들 함께 이렇게 곳곳에 있는 맛집 탐방도 하고, 그 즐거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먹는 즐거움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멋진 그런 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한다.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 저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좀 가리는 음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이제 불균형한데, 근데 좋아하는 거는 엄청 잘 먹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가리는 음식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골고루 다 영양 섭취를 다 해야 한다. 근데 몸에서 안 받아요. 먹고 싶어도. 어쨌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잘 챙겨 먹고 적당히
먹고 해야 한다. 자, 그래. 잘 먹는 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잘 먹었으면 어떻게 해? 쾌변. 잘 내보내야 돼. 자, 쾌변도 있고, 이제 쾌뇨, 변, 소변. 이 배출을 잘 해야 돼. 특히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주변에 많이 봅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운동이 또 좀 부족해요. 거의 운동을 안 해요. 이 이제 변비에 대한 부분은 요구르트 섭취도 또 중요하지만 운동을 적당히 좀 해주는 것이 자항 운동에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극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뛰고 이러는 것도 보다는 산책,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하루에 한 30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폐변, 폐뇨 잘 먹었으니까 잘 내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적당한 운동, 잘 먹고 잘 내보내면 적당한 운동을 해주게 되면 쾌면, 이 잠, 우리가 진짜 숙면 자더라도 정말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상쾌합니다. 그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밤새 막 이 고민 저 고민 잠이 안 와서 바로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 뒤척거렸다가 엎어졌다가 그 다음날 컨디션이 정말 엉망입니다. 특히 다음날 꼭 중요한 일을 두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러면 더더욱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숙면, 잠이, 쾌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쾌한, 이 땀 배출도 이게 노폐물을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물을 땀으로도 이렇게 배출합니다. 이거에는 당연히 운동이 좋다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운동이 힘든 분들은 찜질방 가서 땀 흘리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운동에서 나오는 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요, 사우나는 잘 안 들어가요. 땀 빼려고. 근데 저는 이제 고온의 물에 들어가서 땀을 빼요. 땀 배출. 그러니까 훨씬 저의 경우인데, 몸 컨디션이 사우나를 하고 나면 훨씬 좋아지더라. 근데 땀의 배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쾌성. 목소리를 좀 칙칙하고 우렁차게 크게 내뱉어 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목소리가 하이톤이 자연스럽게 나요. 인사를 해도 하이 반가워 안녕 이렇게 나오는데 기분이 다운되고 안녕 쳐져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쾌성 좀 지루해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유쾌, 상쾌, 통쾌. 자, 그리고 마지막 쾌정, 정력적.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어요. 정력적으로 이거는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쾌, 상쾌, 통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7가지 쾌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